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차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 전 부대변인, 오찬, 만찬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좀 거론이 되다가 결국은 차담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이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오찬이나 만찬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티타임, 독대나 뭐 면담 형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만찬이나 오찬을 할 때는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다 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다음에 의정 갈등 문제, 여러 좀 무거운 문제, 꼭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으면서 한다는 게, 그리고 또 곁들여서 뭐 술 한잔 하면서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차담회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도 나오셨는데 네. 그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독대가 아닌 차담으로 일단 형식이 정리가 된 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두 분의 어떤 신뢰관계가 아직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독대를 하게 되면 독대 이후에 독대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는 일종의 증인을 세워두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가 면담이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활동 자제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뭐 인적 쇄신 한다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중에라도 그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3자로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이런 의미였다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채통 없이 대통령께서 1대1로 한동훈 대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대의 내용에 대해서 한 명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면담 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 면담 형식으로 갔다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신뢰가 부족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당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보면 이제 선거 그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며칠 후에 7월 30일 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비서실장이 참여를 했거든요. 예.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언론에서 그걸 알고 있지만 독대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어떻게 보면 스피커로서의 역할보다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또 대통령실 전체를 어떤 관할하는 비서실장의 역할로서 말을 더하는 부분이 있지, 중심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주도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 또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산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맞닥뜨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예전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 비공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대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오후 4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장수 장님. 네. 만약에 이야기가 잘 풀리고 분위기가 좋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저녁까지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네. 그 가능성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간지 마감과 이 채널의 7시 뉴스 마감을 고려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4시 반부터 면담을 시작하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뭐 대통령실은 따로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지만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당에 돌아와서 대통령과의 면담 그 사실을 브리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저녁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 신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독대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4시 반 면담은 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배려한 시간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면담이 잘 되면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이왕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저녁을 좀 드시고 가라. 그러면 면담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고 이 당정 간의 원팀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4시 반의 면담 시간은 상당히 다목적 포석이 담긴 시간이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면담 의제 제한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미 3가지 요구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인적 쇄신은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3가지. 첫 번째, 인적 쇄신. 두 번째, 김 여사 활동 자제. 세 번째, 의혹 해소에 협조하라. 자, 우선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장 변호사님. 네.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내 소위 김 여사 라인. 네. 이런 것들 정리해라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비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국무총리설 그리고 비서실장 설일 때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이 기자들에게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박영선 양정철 카드가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선의 라인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또 실은 그리고 이른바 친윤계는 당신은 도곡동 7인에 있지 않느냐라고 직격했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선출된 권력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참모그룹, 자문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는 다릅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본인이 책임지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권력을 향유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면 누가 쇄신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 안건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한 대표의 두 번째 요구, 김 여사 행보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11.6 재보선에서 패배한 전남 곡선부터 찾아서 낙선 인사를 했는데 주민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김건희 여사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쪽팔려서 못 가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본인을 밝힌 한 시민이 한동훈 대표에게 김 여사 활동을 자제시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여론은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응답자의 67%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응답자로 좁혀서 봐도 63%가 활동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부 대변인, 네. 확실히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조차 여론도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아니고요.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제 받은 부분이 있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부적절한 행위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떤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하튼 야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이 이슈화되고 어떤 기사화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행동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려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대외적인 활동, 예를 들면 저는 외교적인 상황,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단독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자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거칠게 표현됐지만 예. 또 그게 또 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또 역이용해서 어떤 도덕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문제까지 특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김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다른 부분을 떠나서 명품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금까지의 행동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 마포대교의 어떤 행보 같은 경우는 제스처 부분은 야당이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고요. 그게 예. 뭐 대통령 행사라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자살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해왔고 그 흐름 속에서 올해도 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악마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감 표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약간의 자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위원장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여사 공개 활동을 자제하라는 것은 여권 내에서 나온 요구이지만 야당의 요구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김건희 여사가 뭐 위법적인 행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를 이미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저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지 김건희 여사를 뽑은 것이 아닌데 예. 왜 자꾸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관여한 듯한 그런 의심이 드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증거로 뭐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 혹은 뭐 진중권 교수 최재형 목사 이런 분들하고 연락했던 관계도 서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명태균 씨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사께서 조금 자제를 해야지 이 여권의 대통령실의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국민의힘 심지호 전략기획 부총장께서 최근에 하신 말이 더 뼈가 아플 겁니다. 왜 명태균 씨와의 카톡 대화 보면 명태균 씨한테는 쩔쩔매면서 사과하는데 왜 국민들에게는 사과 안 하느냐. 이거는 야당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더 뼈가 아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대표의 세 번째 요구, 김 여사 관련 의혹 규명입니다. 그 방안으로 대통령실 내부 조사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가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죠. 뭐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이 특별감찰관 8년째 공석이라고요? 맞습니다. 특별감찰관이 하는 역할은 일단 대통령의 가족들, 친인척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이 의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뭐 전 정부에서도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공석인 채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제2부속실을 부활하겠다. 이게 대선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그냥 오히려 폐지하겠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미 실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아예 공개적인 행보 자체를 자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을 이 정부가 초래했다. 그리고 제2부속실도 보수 언론에서 어떻게 꾸짖고 있습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제2부속실로 정리 한번 하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너무 차고 넘쳐서. 이게 지금 언론의 진단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이 정부 매우 어려울 겁니다.